저는 학생들한테 꼭 그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용유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거든요. 식용유는 만들어진 지 100년도 안 됐고,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을 보면 누구나 정말 부엌에서 당장 갖다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물성 기름은 그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곡물을 짜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사실은 세상에 없는 음식인 거잖아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냥 음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짜낼 때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걸 또 세척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그런 걸 만들려면 그게 들어가는 표백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탈취라든지 방독면을 쓰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누구나 와, 저거는 음식이 아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음식이 아닌 음식을 우리가 정말 가공식품, 과자, 모든 식품에 들어가는데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요리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곡물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데, 그 수많은 곡물을 모아서 짠 기름을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먹고 있는 거에 되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아주 치명적인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만성염증부터 시작해서 비만, 당뇨, 이런 모든 만성질환들이 저는 이 식용유와 식용유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식용유, 그리고 식용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안 먹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 기름 뭘 먹어요? 정말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아주 적합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기름들이 있죠. 버터, 우유 100%로 만들어진 버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풍미도 좋고 맛있잖아요. 고기를 굽고 남는 지방 같은 걸 모아다가 식용유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지방에는 소나 양에서 나오는 스테아르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어서 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지방이 있다,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는 아주 몸에 좋은 지방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식용유 대신에 이런 몸에 좋은 지방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방금 아내가 말한 것처럼 자연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많이 가해서 짜내고 또 모자라면 그렇게 화학 용매를 부어서 그래서 짜내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산화도 많이 되고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기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유로 쓰는 대두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각종 가공식품에도 들어가고, 과자에도, 빵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그 계란 후라이 부칠 때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산화도 많이 돼서 몸에 들어가면 온갖 문제, 염증들을 일으킨다고 봐야 되고요. 그나마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올리브 오일 또는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약점이 있죠. 어쨌든 불포화 지방산인데 역시 산화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오메가6, 오메가3,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균형이 항상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오메가6가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또는 동물의 사료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6가 높아지면 이건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아쉽게도 올리브유는 오메가6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코코넛 오일이 괜찮은 기름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많이 섭취하시면 장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오해만 버리신다면 너무나 좋은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화지방은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동물성 지방은 또 포화지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기간 쓰기도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동물성 지방을 가능한 한 섭취하시길. 아까 버터도 굉장히 좋은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 대한 오해 중에 그러면 식용유 안 좋은 거는 이제 키토제닉이나 이런 저탄고지하면서 알겠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과일 기름, 아까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코코넛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이게 아보카도유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제품화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기름을 섞어서 다른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산화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 거 알고부터는 제가 딱 끊었거든요.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보카도유를 키토제닉 할 때는 많이 먹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다 끊었고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메가6 비율이 식물성 기름이다 보니까 동물성 기름에 비해서 많고 원시 집단에서 보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로 섭취를 했었고 이 섭취하는 그 양조차도 열량의 4%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너무나 많이 먹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많이 먹다 보면은 오히려 오메가6 같은 넘쳐나서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안전한 지방인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체로 하기 위해서 수소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죠. 그리고 요즘 사실 제가 이렇게 제과점의 빵이나 여러 군데 보면 유크림을 안 쓰고 그 크림을 전부 식물성 경화유로 씁니다. 이게 다 수소화 작업을 거친 거거든요.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뭐 요즘은 트랜스 지방이 제로인 마가린도 나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식물성 기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산화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가공한 상태에서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한들 이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트랜스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심혈관 질환을 정말 일으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키토제닉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형마트에조차도 유지방 100%로 된 버터가 잘 없었어요. 외국에서는 저기 유럽 이런 데서는 즐겨 먹는 게 버터였기 때문에 많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버터를 즐겨 먹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터라고 적힌 걸 사서 먹었는데 제가 얼굴에 염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짚어서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마가린이 섞인 버터라는 이름을 단 애를 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그때 그걸 보면서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식품 성분을 뒤에 성분표를 잘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 애들이 되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육식이죠. 육식. 특히 저는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보다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먹는데 스테아르산 같은 좋은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 면에서도 모든 지용성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미네랄까지 포함하고 있고 제가 그걸 먹었을 때 활력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세개 제가 언급해 놓았지만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어떤 독성 성분 때문에 혈액이 응고되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반드시 염제해서 드시고요. 영양적인 면이나 이러면서 더 효과적인 게 저는 이제 그 풀을 먹는 반추동물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추동물은 우리가 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식물을 먹고 자기 몸에다가 온갖 영양소를 보관하잖아요. 이 식물을 먹고 저장해놓은 영양소를 우리는 우리 소화기관에 맞게 그 육식동물을 먹음으로써 탁월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반추동물을 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도 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먹는 정도고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겠다고 먹는 건 아니고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먹는 거고 생선,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생선, 알 이런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먹는 편인데 그런 것도 이제 한 달에 몇 번 정도 먹는 거고 동물의 내장, 특히 간은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라고 할 만큼 간에 압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영양소를 위해서 매일매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 달걀은 얼마든지 먹어도 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일은 식물 독소가 많은 부위, 껍질, 그 다음에 씨앗 부분을 제거하고 과육 부분만 많이 먹으면 이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과당이 많기 때문에 식물 독소는 많이 없어지지만 과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음식이긴 하지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생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공하는 순간 거기에 생꿀에 있는 어떤 효소라든지 살균을 포함한 가공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꿀을 드시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안전한 조미료이긴 하지만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로 드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내는 엄격하게 카니보 식단에 가깝고요. 저는 카니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위주로 먹는데 이제 쌀도 먹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가공식품을 제외하면 될 수 있는데 조금씩은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고기를 먹으면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거를 다른 분들은 보니까 탄수화물로 채우려고 하고요. 몸에 특히 어떤 열량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가공식품으로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충분히 먹으면 가공식품에 대한 욕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이게 전부 살로 가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결국은 충분히 고기를 안 먹으면, 충분히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결국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로 가니까요. 그래서 먼저 충분히 고기를 드시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란도 충분히 먹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그 가격에 아주 훌륭한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나머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제대로 많이 충분히 먹으면 안 좋은 것들 멀리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션 베이커 박사 그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책을 펴내신 분인데 카니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눈앞에 놓인 컵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고기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채식 위주로 식단을 했을 때 얼마나 영양분이 고갈되어 있었으면 정말 하루에 한 끼에 2kg를 먹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섭취될 때까지 계속 먹으면 진짜 영양분이 충족하면 컵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럼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지 않느냐, 너무 사회생활 하는 사람 너무 힘들 것 같다. 지금도 쇼핑백에 계란하고 고기랑 이렇게 싸왔는데 얼마든지 외식할 때 제가 도시락을 싸다닐 수 있고요. 너무 간단하게 아까 가성비 좋은 계란 정말 알러브 계란인데 계란은 외출할 때 정말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외식으로 점심 메뉴 같은 거는 탕 종류 있잖아요. 곰탕, 설렁탕, 뭐 소머리국밥 이런 거 밥 빼고, 저는 밥 빼고 남편은 밥을, 그러니까 현미 같은 뭐 식물 독소가 많은 그 곡물 말고 흰쌀 같은 경우는 식물 독소가 거의 제거된, 물론 칼로리 말고 영양 성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식물 독소로부터 안전한 음식은 이렇게 뭐 남편은 먹고 있고, 저는 외식을 할 때 아예 밥조차도 안 먹고 각종 탕, 국밥 이런 것으로 이제 점심 외식을 주로 선택을 하고요. 저녁이나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횟집을 가도 되고, 뭐 해물탕을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선택만 한다면, 이 식단을 해서 건강해지겠다고 결단하고 선택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주변에서 이제 노력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 쇼핑백에 지금 오늘 계란 넣은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 식단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으면 한 번씩 치팅한다고 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치팅이 계속 길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치팅할 때 그냥 합니다. 치팅이 뭔가요? 치팅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거죠. 아유. 예, 가공식품도 너무 먹지 마라 하면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식단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